국토부와 영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적고 소상공인은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안전로봇 실증센터가 포항에 만들어졌는데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투입할 수 있는 안전로봇 개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포항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영옥 의원이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초 경상북도를 강타한 태풍 미탁으로 울진과 영덕 지역은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정집이든 점포든 간에 숟가락 하나 남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데 문제는 점포나 상가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한 푼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주택에 대한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이재민들은 또 한 번 시리에 빠졌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미탁으로 도로가 물에 잠겨 아예 수로로 변한 울진군 울진읍의 한 상가. 보름이 지나 찾아가 보니 곳곳에서 내부 수리가 한창입니다. 가게, 집기며 주방용품 등 모든 게 못 쓰게 돼 생계가 막막한데도 주택이 아닌 상가라는 이유로 정부 재난지원금은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우리 다섯 식구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애들도 지금 아직 2명이 대학을 다니고 수도권에서 한 푼도 뭐 보상도 없다 하니 저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인근의 인쇄소는 고가 장비들이 모두 침수돼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지만 역시 지원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이 나오긴 하지만 문제는 액수입니다. 토사가 덮쳐 한쪽 벽체가 완전히 무너진 이 집은 다 헐고 새로 지어야 할 상황이지만 지원금이 6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누가 옆에 남편이라도 있던가 안 그러면 자식들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될 거니까. 혹시 또 비가 오면 여기 막 집에 물이 다 쳐들어가니까. 현행법상 재난지원금은 주택 전파에 1,300만 원, 반파는 650만 원, 세입자 보조 300만 원입니다. 국민 성금이 모여 의연금을 준다 해도 규정상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소상공인은 200만 원이 상한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움이 있고. 해마다 태풍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규정이 피해 주민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는 3.14%로 법적 기준 3.2%를 맞추지 못했는데 지난해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3.79%로 고용률이 높았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전체 공무원 가운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도울 로봇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연구소가 포항에 완공됐습니다. 포항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수중건설로봇센터까지 갖춰 로봇 도시로 발돋움할 여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기가 자욱한 화재 현장, 드론이 건물 내부 영상을 지휘본부에 제공하고 이어 500도에도 견디는 장갑차가 진입합니다. 로봇과 연기 가시화 센서, 인명 감시 센서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생명을 구해냅니다. 헬륨 가스를 채운 이 비행체는 배터리 1개로 30분 이상 날지 못하는 드론의 단점을 보완해 외부 동력 없이도 24시간 떠 있습니다. 비교적 무거운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이미 울산에서는 산불 감시에, 업 지도선에 부착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감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IoT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시간 영상 분석을 통해서 모니터링과 동시에 어떤 재난 상황을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기술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 안전로봇 실증센터 입주업체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영일만 산단에 들어선 센터는 로봇 연구와 실험,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미국에 의해서 로봇 강국인데 그걸 더 발전시키고 또 저 수중 로봇과 함께 재난 안전 로봇, 앞으로 농사 짓는 로봇. 현재 센터에는 30여 명의 연구진이 상주해 있고 5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내년까지 10개 업체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2017년에는 해양수산부 국책 사업을 수행할 수중 로봇 실증센터도 영일만 산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극한의 조건에서 해저에 케이블을 깔거나 해상 풍력, 해양 플랜트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중 로봇 3개를 개발한 데 이어 2단계로 올해부터 310억 원을 투자해 실용화를 추진합니다. 영일만 3산단을 일대로 해서 로봇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포스텍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포항이 산업 로봇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영옥 의원이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54살 김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2심 형량이 확정됐고 이영옥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됐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주대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구모, 황모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교비를 횡령하고 자녀 소유인 경주관광호텔 임차료를 교비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국정감사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는 지역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와 편중된 세금 특혜 문제를 집중 질타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무당국이 전국적으로 고소득 개인 탈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은 11명이 포함됐습니다. 무직의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이들의 재산은 모두 4,955억 원. 재산을 2배나 불리고 대부분 고액 탈루 혐의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차없이 신속하게 세무조사를 하셔서 어렵지 않습니까? 대구국세청이 세금 특혜를 일부 특정 기업에만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세정 지원을 혜택을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 게 대구시가 골랐다고 해가지고 더 이렇게 특별히 뭘 하고 이러지 말고 좀 공평하게 하는 그런 식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정기 세무조사를 늘려 지난해 부가세액 실적이 2배 늘어난 것도 무리한 할당 위주의 세무조사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의 어떤 그런 실정과 이게 얼마만큼 맞을지 저는 의문시되고 그저 층별로 어떤 할당이 내려와서 그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특정 업체의 그 고액 추징이 좀 있어서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비정기 조사를 앞으로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간편 조사나 이런 것 좀 확대해서 하여튼 납세자가 세무 조사에 대한 부담을 좀 덜 느끼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대구 지역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26년째 전국 꼴찌라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세무 행정을 펼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가 과학산업국과 아이여성 행복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편안은 그동안 조직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일자리 경제산업실을 일자리 경제실과 과학산업국으로 분리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을 아이여성 행복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교육원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 경북 상생본부와 교육정책관은 폐지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경상북도의 국장급 2자리와 서기관 5자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찾는 국내외 단체 관람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매산초등학교와 서대전초등학교, 포항 효자초등학교 등 13개 초등학교에서 1,500여 명이 찾아 플라잉 등을 관람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구 개성구에 온 독일 교환학생 20명이 찾는 등 지금까지 30여 개 팀에서 4천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절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퉜던 군사 대국이자 기초과학 기술의 강국입니다. 기초과학이 발달한 러시아와 기술 실용화에 특화된 우리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러시아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나로호입니다. 나로호의 핵심 기술인 1단계 추진 로켓은 러시아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우주와 항공, 해양 등의 분야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과 러시아 간 과학기술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극동 러시아의 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미 카이스트 전담대 등과 교류하고 있고 포스텍과의 공동 연구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Есть лаборатори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с такими установками, но поскольку в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ка такой установки нет, то они все выезжают. То есть чаще всего это делается в Европе, поскольку там больше свободного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насколько я понимаю. Тем более, что Корея намного ближе, чем Европа. 최근 극동 러시아에선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벤처 창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벤처 창업을 이끌고 있는 루스테크노파크는 벌써 70개가 넘는 벤처 기업을 탄생시켰고 최근에는 포항 테크노파크와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Но мы пока только учимся быстро делать стартапы, чтобы они сразу выходили на глобальный рынок. А так как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бственно, это одна из самы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экономик в мире, и у вас, наоборот, есть опыт глобального масштабирования компаний, поэтому мы согласны, что вот в та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тоит думать и развивать наш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극동 러시아에서 한국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하지만 수도 모스크바까지는 비행기로 9시간이 걸리고 비용 부담도 커서 극동 러시아에 자리 잡은 연구소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러시아는 각자 장점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치매관리 통합 지원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연면적 633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 25명이 배치돼 치매 예방과 검사, 맞춤형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고고학회는 오늘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목간묘와 사료국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주와 영천, 경산 등지에서 확인된 목간묘의 사례를 발표하고 신라 이전의 나라인 사료국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 토론을 벌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목간묘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목강묘와 적성 목강묘 등 신라의 묘제를 통해 신라의 정치, 사회, 문화의 변화와 발전 과정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경북 동해안에 온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비는 주말인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양도 제법 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이 다음 주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가 오는 23일부터 파업합니다. 민주노총 경북대병원 분회는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두고 지난 3개월간 단체 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 측은 수용 불가 입장만 되풀이했다면서 조합원 1,600여 명을 상대로 투표한 결과 80.9%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간호사 등 환자 안전 인력 충원과 파견 용역직 직접 고용, 상향 평가제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들레 분회는 지난 7일부터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경주에서 2019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수산생물 병원치에 의한 유사 사례 및 위해 관리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생물안전 컨퍼런스는 국내 미생물 또는 고위험병체 취급 연구기관과 국가 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 실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생물 안전에 대한 보완과 강화를 통해 능력 강화를 위해 개최됩니다.